네, 이슈 속에서 지금부터 돈 되는 정보를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머니 이슈 시간인데요. 이 시간에는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기택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이슈 첫 번째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돈이 되는 이슈 첫 번째입니다. 커지는 IRA 기대감, 신재생 에너지주, 지금이 투자 적기다. 네, 주말에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가장 주목해볼 만한 이슈, 바로 IRA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죠. 자동차와 전기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 기업이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는 정말 크다. 이를 감안해서 IRA 이행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입니다. IRA에는 미국산 전기 자동차와 배터리를 구매할 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는데요. 그래서 한국 자동차 기업에 대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국내 산업계 우려가 일정 부분 씻겼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IRA와 함께 볼 섹터가 하나 또 있죠. 바로 신재생입니다. 미국의 집권당인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상원 다수당 지위를 지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집권 하반기에 힘이 실리게 됐죠. 이에 따라 관련주들의 분위기도 최근에 굉장히 좋습니다. 이 두산퓨얼셀이 8.5%의 강세, 상하프론테크가 6.8%, 그리고 CS윈드나 삼강 M&T, CS 베어링도 굉장히 좋은 시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증권가에서는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보고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NH투자증권의 분석입니다. 기존 정책을 고수할 가능성이 커졌고 IRA 법안 시행 후퇴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투자증권에서는 이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에 그칠 것이다라는 분석들을 내놓기도 했었는데요. 네, 그렇다면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신재생주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관련주들 추세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 다수를 차지하면서 신재생주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관련주들 추세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말 동안 나온 내용들은 다들 보도를 통해서 아실 거고요. 그동안 흐름들이 상당히 복잡하게 흘러갔던 것도 다들 아실 겁니다. 민주당이 선방을 해서 IRA 수혜주 강세가 된다라는 건 지난주 말 이야기였고, 오늘 그러한 내용들이 주가의 IRA 피해주였던 완성차들한테는 호재로서 작용하면서 반등을 좀 보여지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시계열을 월초까지만 좀 돌려보겠습니다. 미국이 중간선거 영향을 받을 것이다. 공화당이 우세할 것이다. 그래서 IRA 법안을 일단은 뒤로 후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11월 초였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까지만 해도 중간선거 아직 모른다. 안개 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IRA 법안 에 관련해서 3년 유예할 것을 보도하면서 결국에는 상원, 하원 다 IRA 법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피해국들에 대해서 확실한 면밀한 조사가 되어 있지 않으니 3년 정도 유예를 하자라는 게 지난주 보도였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그만큼 투자에 일희일비할 수 있는 커다란 재료들이 계속해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의 수급이 양호하게 흐르면서 주가의 레벨은 한 단계 업된 그러한 상황들을 관찰하셨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 IRA 법안이 이제 민주당 상원이 이제 투표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빼따꼬플리 현상에 의해서 결국에는 시장에서 이미 알려진 보도다라고 보여지고 향후에 어떻게 진행될 건지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좀 몰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에너지를 무엇으로 생산할 것이냐 그쪽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시 또 석탄이나 석유 그러니까 화석연료 쪽으로 돌아가긴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2030년도까지 결국엔 국제 협약에 의해서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원자력에 대한 비중이 높아질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 풍력과 태양광 계속해서 설치를 하고 있지만 원자력만큼 단가가 그렇게 싼 에너지는 아니고요. 원자력은 위험하지만 단가가 상당히 싼 에너지이기 때문에 유럽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원전에 대한 관심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전기를 어떻게 생산할 것인데 라고 했을 때 전기는 친재생 에너지로 생산할 것이고 거기에 원전이 한 몫을 할 것이다. 그런 투자 관점이 이제는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이 원전을 강력하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안에서 원전이 탑픽 섹터일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탑픽 섹터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풍력과 태양광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풍력과 태양광 그런데 사실 중국에서 워낙 잘하고 있고요. 중국 기술력이 뛰어납니다. 다만 원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프랑스, 미국 이렇게 3개 국가가 뛰어나기 때문에 중국과 경쟁 우위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수출 문고를 틀 수 있고 그리고 미국의 리쇼어링을 넘어서 프렌드쇼어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우방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도 탈중국 에너지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그러한 에너지 대란이 결국에는 이 시계열을 앞당길 것이다. 그러한 초점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전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궁금한 게 많이 생기는데 그렇다면 이 원전 안에서 또 주목을 해봐야 되는 종목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쪽을 유심히 보고 계시는지 또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뭐 수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뭐 한전 기술이라든가 한수원을 통해서 뭐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뭐 거기에 들어가는 보일러, 에너지 전력 관련된 BHI 거기다가 송배전이 또 필요하겠죠. 그러면 효성중공업 이러한 종목들이 원전에서 그리고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에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미 정상회담에서 IRA가 논의되면서 자동차 쪽이 굉장히 오늘 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의 대응 팁이 있을지 또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당연히 자동차는 악재였다가 호재로 변화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재로 이제 나왔던 내용들이 6분기 연속해서 완성차 업체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예전에 애플카를 한다라고 했을 때보다 한 20%에서 30% 정도 주가는 조정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실적은 좋은데 더 이상 꿈이 없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그럴 수 있는 것이 내년도에 경기가 둔화가 되고 그 다음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자동차 리스에서는 금리를 적용할 수밖에 없고요. 할부로 자동차를 사는 고객들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자동차가 잘 팔릴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현대기아차가 제품 믹스를 통해서 마진이 좋은 고부가가치 차량을 잘 팔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 주가는 내년도에도 이런 경기 둔화에도 현대차, 기아차가 좋은 실적을 보여줄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 것 같기 때문에 IRA 법안 수혜주, 피해주를 떠나서 이제는 내년도 실적에 대한 가늠, 눈높이가 어느 정도 되냐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주는 IRA보다는 실적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바라보는 게 좋다.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주제도 빠르게 확인해 보시죠. 돈이 되는 이슈 두 번째입니다. 중일 양시장 양날개 카카오페이 반등 어디까지 나올까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가장 눈에 띄는 종목군들이 있으셨나요? 카카오 그룹주들 아마 다들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카카오페이는 상한가로 장을 마쳤는데요. 지난 3일 또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카카오페이는 중국의 알리페이 플러스와 제휴를 하면서 결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시장 확대 기대감 속에서 주가가 굉장히 탄력을 받았고요. 실적도 좋았죠. 3분기 연속으로 또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이 카카오페이 플랫폼 차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 4분기 매크로적인 환경이 우호적이지가 않다. 그리고 금융 플랫폼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도 이제 본업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분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유 있는 반등을 하고 있는 건지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가 또 중국에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중국에서의 선전 가능성을 어느 정도 보고 계시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카카오페이가 이제 중국 시장과 일본 시장에서 선전할 것이냐를 놓고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우울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2019년 7월도에 일본의 첫 해외에서 서비스를 시작하고 3년 만에 이제 중국으로 나갔는데요. 중국에는 신용카드를 안 사용하고 거의 뭐 이제 간편 결제를 통해서 결제를 하고 현금도 거의 사용하지 않는 선진국형 서비스를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알리페이와 위챗페이가 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서 카카오페이가 시장 점유율을 뺏어올 수 있을까?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거 믿고 투자하다가는 좀 고생할 수 있겠다라고 먼저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하웨이 그리고 미국의 페이팔 등이 중국에서 간편 결제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그래서 경쟁 심화되는 속에서 카카오가 자금 여력이 충분한 투자를 하겠지만 거기서 선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한두 분기 정도 지켜보고 성과를 보고 난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 카카오페이 증권이 사업 영역을 확장하면서 영업 비용이 좀 증가했다는 부분, 그리고 시가총액이 7조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매출이 성장성은 뚜렷하게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만 성장률은 약간 둔화되는 그러한 느낌을 좀 받고 있어서 이러한 성장에 타당한 주가 밸류인가? 그러니까 매출 5천억에 영업이익 적자 300억을 내는 회사가 7조의 시가총액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면 투자자로서 앞으로 고금리 시즌에는 카카오페이가 어떠한 영향으로 성장을 보여줄 것인가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주가 상승은 나한테 팔 수 있는 좋은 길을 마련한 게 아닌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평가를 좀 드리겠는데요.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주가 상승이 낙폭과대주에서 나타나는 이유는 12월 들면 결국에는 부크로징을 합니다. 기관들에서는 이익을 확정짓는 그러한 시즌입니다. 먼저 어느 정도 올해 어느 쪽에서 성과가 좀 났을까요? 그런 것을 좀 보셔야 될 텐데 올해 기관들의 성과가 난 쪽은 숏을 한 헤지펀드 쪽에서 지수가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니까 숏에서 성과가 많이 났고 롱에서는 성과가 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숏을 했던 숏커버가 들어가야 될 마침 그 시즌에 낙폭 과대에 따른 증시 그리고 환율이 좀 내려오고 CPI가 좋게 발표되니 국내 증시는 레벨업되는 환경 속에서 부크로징 하려는 기관들의 매수세가 몰린 현상이다. 그러니까 낙폭 과대에 대한 기관들 숏커버가 나오는 현상이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 종목뿐만이 아니죠. 여러 종목들이 낙폭 과대에서 숏커버링이 나오면서 주가 반등을 좀 모색했는데 이런 기회에 포트폴리오 재편성을 할 수 있는 기회로서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한 투자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약간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이 종목들이 그렇다면 단기 상승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정말 추세 상승으로 봐야 될지 어떻게 봐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좀 자세하게 분석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숏커버가 들어왔으니까 이 기회에 포트폴리오 재편성을 하자라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추세적으로 상승하는데 포트폴리오를 재편성하자 그런 말씀은 안 드리겠죠. 주가가 반등이 좀 나오니까 이 기회를 노려서 다음 기회에 어느 쪽에 올라갈지를 좀 탐구해서 잘 빠져나오는 투자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 재차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을 챙겨보자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이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고요.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기택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